왜 어떤 사람은 입술만 바꿨는데 귀티가 날까? 비싼 립이라고 다 귀티 나는 거 아닙니다. 청순 귀티, 차가운 재벌집 느낌, 우아한 분위기, 어려 보이는 혈색. 오늘은 실물이 달라 보이는 백화점 명품 립 조합. 저는 립을 되게 많이 사보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어떤 립은 사진보다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떤 립은 분명히 예쁜 컬러인데 실물로 봤을 때 조금 답답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더라고요. 특히 백화점의 명품 립들은 단순히 색이 예쁜 걸 넘어서 채도, 광, 탁도 조절이 굉장히 섬세한 제품들이 많아서 사람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써보면서 실물이 유독 귀티나 보이는 조합만 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골라줄게요. 첫 번째로 샤넬 립앤치크 까멜리아. 인주 같기도 하죠. 발색은 이렇습니다. 쫀득하게 발색이 되지만 레이어드하거나 스머지하기에 되게 좋아요. 글로스를 발라놔서 찔고서 제거를 해주고 립을 바르기 전 베이스 단계 한번 파줍니다. 옆으로 이 입꼬리를 이렇게 조커처럼 그림자가 보이죠? 요 밑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입술보다 떨어져서 선이 그어져요. 이 펜슬의 두께만큼 연장을 해준다. 아래도 역시 이렇게 이 정도? 더 제대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는 아이섀도우로 한 번 더 지나가줍니다. 제품을 묻혀서 입술의 가운데 부분에 먼저 터치. 촉촉. 윗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잡아줘요. 약간 덜어준 다음에 입술에 덜어진 양으로 스머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죠? 이 옆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 옆에만 허옇게 남아있고 나머지만 붉은빛이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운데예요. 밖으로 한번 지나가줘야 됩니다. Before, After. 갑자기 사랑에 빠진 것 같은 표정. 백설공주 표정 해볼게요. 저에게 사과를 주신다고요? 한입 베어 물어볼까? 놀란 표정인가요? 생기, 사과 같은 상큼함. 자연스럽게 촉촉한 입술. 실물로 봤을 때도 예뻐 보이거든요. 이전에도 추천드렸던 샤넬 118번 프리즈 컬러인데요. 조금 더 코랄 느낌이었는데 약간은 마젠타 컬러가 섞여 있는 느낌으로 리뉴얼이 돼서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루즈 코코 플래시는 그냥 막 발라도 되는 제형과 텍스처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하죠. 풀립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너무 반짝거려서 풀립으로 이렇게 바르지는 않고 한번 찍어줘요. 이렇게. 항상 립을 바를 땐 중간이 중요합니다. 톡톡 찍은 다음에 손가락으로 퍼뜨려줘요. 요게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Before, After. 실물로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촉촉해 보이면서 입술이 편안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남녀노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좋아할 립이다. 립에 포인트를 주거나 상큼해 보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컬러는 아이섀도우를 조금 더 포인트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기 싫을 때는 까멜리아를 조금 묻혀서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입술 선 있는 부분에 한 번만 지나가줍니다. 이렇게 한 번만 레이어드 해주면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 373 로즈 셀레스티얼. 이 컬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딸기 우유 립스틱의 정석? 이 립스틱을 바르면 립이 촉촉해지면서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각질이 싹 잠재워지더라고요. 발색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만 발랐을 때와 레이어 해줬을 때 달라 보이는데 하나만 바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한 컬러라서 은근히 커버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커버력이 좋아요. 내 입술이 원래 이렇게 밝은 핑크인 것처럼 Before, After. 이 컬러는 조심해야 되는 게 13호에서 21호 피부까지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바르면 토인이 될 수 있다. 제가 더 선호하는 방법은 입술 이 안쪽에 요거 발라주는 거예요. 붓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빨대 기둥으로 발라줍니다. 가운데 부분만 발라서 이 느낌이 조금 더 청초. 다른 제형이 싹 섞이면서 물 틴트는 싹 부드럽게 스며들고 로즈 셀레스티얼도 점점 입술에 안착이 되면서 약간의 착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립을 지우고 나서도 원래 내 입술이 이랬던 것처럼 예쁜 핑크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그 미세한 차이로 얼굴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입술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닦았을 때 자연스럽게 착색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예쁘죠? 클렌징으로 지워도 이 정도. 평소에 디올에서 추천하는 립 212번 튀튀입니다. 컬러가 연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아이의 리본 컬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발색을 해도 촉촉한 게 느껴지죠? 약간의 펄이 있어요. 펄. 이렇게 연한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립에 가장자리나 그림자 효과를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울리더라고요. Before, After.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포인트 주고 싶다 하면은 이 틴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틴트를 얹어주고 팜파. 내 입술에 펄을 올린 듯한 느낌이잖아요.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느낌. 디올에서 세 번째 제품입니다. 362 로즈 보누르. 이 컬러 제가 정말 아끼는 컬러예요. 제가 왜 아끼냐면요. 흔하지 않은 컬러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메이크업 해드리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바르면 너무나 예쁜 컬러인 거예요.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여름 쿨톤이에요. 연하더라도 약간 핑크 쪽으로 가면 발랄한 느낌, 공주 같은 느낌, 청초한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일상에 적용하기 편한 컬러가 약간의 코랄이 섞인 컬러거든요. 봄 웜톤과 여쿨 사이에서 너무 예쁘게 발색되는 컬러예요. 핑크가 되게 많이 튀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붓에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스머지 해줘요. 자연스럽죠? Before, After. 우아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생기도 있는 전천후 립스틱 샤넬 프리즈랑 어때요? 비교해볼게요. 이 정도 차이, 손에서 발색했을 때도 이 정도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진짜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컬러의 향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입생로랑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러브 누드 립 블러셔 44 컬러입니다. 입생로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44번이거든요. 립이랑 블러셔를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제형 보세요. 얇으면서 파우더리한데 촉촉해요. 뭔가 입술에 얹혀졌다는 느낌이 덜 듭니다. 캔디 향기, Before, After. 매트한데 자연스럽고 입술에 뭔가 얹혀졌던 느낌이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자연스러운 그냥 입술 느낌? 우리의 살의 느낌도 겉에는 보송하지만 촉촉함을 세포들이 머금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거예요. 블러셔 약간 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블러가 돼요. 이런 느낌? 자, 여기서 눈치채셨죠? 이렇게 파우더리한 신기한 제형 위에 촉촉한 제형 올라가면 정말 예쁘거든요? 러브샤인 캔디 글레이즈. 이거는 하나만 발라도 예쁜데 이 위에 발라주면 예쁘죠? 바르면 바를수록 더 예쁘고 자연스럽고 너무 핑크 느낌이 아닌데 혈색 있어 보이는 느낌. 완전 글레이즈한 제형들은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더 예뻐요. 이렇게 가장자리 발라주고 가운데 한 번 더. 포인트. 반짝반짝. 그 전의 컬러들은 뭔가 펄에서 오는 광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원래 내 입술이 과즙을 왕창 물고 있는 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탱글탱글. 처음에 발라줬던 샤넬 까멜리아랑 비교를 해볼게요. 생기 있는 립이고 사과 같은 립인데 샤넬은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지금은 채도가 낮아요. 근데 두 개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실물 느낌이 진짜 예쁩니다. 지금 손발색 컬러들만 비교를 해봐도 같은 핑크 같은데 정말 다르죠? 이번에는 캔디글로우 44B번입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컬러, 베이지 컬러 같은데 핑크로 발색이 되고 뭔가 내 입술이 유리 속에 갇힌 느낌.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베이스 컬러를 싹 마련해주는 그런 느낌? 투명, 청초. 뒤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컬러 같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러브샤인 45번. 진짜 완전 딸기 체리? 푸른빛이 나는 포인트 컬러입니다. 여기에 안쪽 포인트로 발라줘야 돼요. 우와, 투명! 수채화. 이 컬러는 이거 하나만 바르면 너무 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주기 좋습니다. 여기서 나는 완전 더 공주로 가겠다.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천상계 같은 느낌으로 가겠다. 청초와 수채화 메이크업의 정점으로 가겠다 할 때는 이 컬러입니다. 캔디글로우 10B. 이 연보라로 어떻게 발색이 되겠어 하겠지만 이런 청초.
before, after. 포인트로는 요거지. 이 위쪽을 콕콕콕콕 발라줘야 돼요. 442 베이스로 깔아줬을 때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핑크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연한 립은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다. 자, 여기서 약간만 티슈로 눌러주고 지워줄 필요는 없어요. 러브샤인 163번. 요건 제가 흔하지 않은 컬러라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특별히 에너지 좋은 날 발라줍니다. 너무 쨍한 립, 내가 에너지가 좀 다운돼 있는데 바르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컨디션 좋은 날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컬러는 전체 풀립으로 발라주면 안 돼요. 요 안쪽에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퍼뜨려줘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컬러 중에 가장 쨍한 채도가 높은 형광빛이거든요. 이런 컬러의 립을 발라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은 약간 떨어지면서 좀 어려 보이긴 하죠. 이럴 때 바로 조금 차분하게 해주면 고급미가 싹 올라가거든요. 러브샤인 209번. 무난하고 누구나 발라도 어울리는 컬러? 이게 낫죠. 뭔가 고급스럽고 실물 느낌이 더 나은 컬러. 바로 전 거랑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바로 전에 나온 컬러는 괜히 구매했어요. 이렇게 예쁜 게 많은 걸 제가 이번에 탐포드에서 틴트 립글로우를 구매했거든요. 바로 3번 컬러인데요. 틴트의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글로우한 느낌도 주는 새로운 제형의 틴트예요. 발색이 진짜 선명하면서 오묘한 컬러더라고요. 이 립을 발라주기 전에 코스놀이 핑크 립 라이너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줘요. 조금만 덜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발색이기 때문에 안쪽, 가운데 이렇게 위쪽 가장자리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서 약간 톤을 다운하고 싶잖아요. 비디비치 틴트밤 쭉 짜면 이렇게 재밌게 튀어나오는데요. 이거를 가운데 부분 이렇게 발라줘요.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요. 뭔가 투명한 느낌이 더해졌죠? 실제로 보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여쿨들은 입에 생기가 없으면 죽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피부도 약간의 채도가 들어가거나 붉은 느낌이 나야 더 어려 보이긴 합니다. 되게 예쁘다.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투명한 느낌. 이 틴트가 지워도 진짜 너무너무 착색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밥 먹고 글로스만 다시 발라도 될 듯? 여기서 나는 채도를 조금 더 다운시키고 싶다 하면 입생로랑 442를 한 번 더 얹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더 MLBB 컬러잖아요. 이 위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에 그 투명한 느낌이 조금 더 이 조합에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맥의 빌리안 달러 스마일을 계속 바르고 영상에 나왔었거든요. 단종됐다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발색 보면 이러합니다. 정말 까무러치게 형광 컬러인데 지금 다시 바르면 어떨까요? 이건 가운데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으로 퍼뜨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컬러들이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유행이 아니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완전 너무 핑크다. 파란 핑크. before, after.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라야 되는 줄 알아요? 파우더리한 442가 있었잖아요. 안 된다. 요즘 유행에는 이 컬러가 아닌가 봐요. 너무 파래. 달려라 하니에 두께씨 아줌마 있거든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귀티 립들이랑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이 정도로 착색이 된다고요? 와우. 톰포드와 맥의 착색의 결과. 착색된 느낌이 더 자연스럽고 예쁜데? 자, 여기서 이 아워글래스의 145번. 발색하려다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잘못 바르면 튀김 많이 먹은 입술 되니까 이렇게 뚝뚝뚝뚝 촉촉하면서 자연스러운 발색. 너무 예쁘죠? 많이 꺼내면 안 돼요. 많이 꺼내면 저처럼 이렇게 다 뭉개집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만 있으면 가운데 쓱쓱 발라준 다음에 손으로 뚝뚝뚝뚝뚝뚝뚝. 얼마나 편해요? 생기도 느껴지면서 한 번 더 올리면 더 진해지고 이 위쪽에 한 번 더 올려주고 입술 선 쪽에요. 뚝뚝뚝. 와우. 귀여워. before, after.
찍어도 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일? 클라란스 립 퍼펙터거든요. 24번 컬러예요. 요것도 또 다른 매력. 수채화 메이크업, 뷰티 메이크업 일맥상통하는데 수채화 메이크업은 조금 더 그림 같은 청초함이 있고 뷰티 메이크업은 실제로 봤을 때 더 예뻐야 한다.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지만 편하게 하려면 이런 패스 타입이 좋습니다. 쭉 짜서 가운데에 발라주고 끝에 발라주고 입술 선 위쪽에 발라줘요. 툭툭툭툭. 요 정도 포인트. 비포, 애프터.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핑크 느낌이죠? 사과에서 복숭아. 요런 게 진짜 뷰티 립이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가 있고 립만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들 탑3를 뽑아볼 거예요. 너무 어렵죠? 로열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고 다녔던 조합은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 룩에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립. 날씨가 약간 추웠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립이고 날씨가 점점 더워질수록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립들에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나가거나 밥 먹고 나서 쓱쓱 바르기도 편하고 그리고 정말 더운 여름이 되면 결국에는 또 요걸로 돌아가더라고요. 생로랑 너무 좋아요. 립에서는 진짜 최강자인 것 같긴 해요. 제형 자체가 진짜 넘사. 근데 세 가지 뽑고 나니까 나머지 샤넬도 너무나 예쁘고 디올도 너무나 예뻐서 뽑는 게 의미가 있나? 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연출을 할 수 있겠다. 모두 다 예쁘고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립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게 단순히 색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광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입술 경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얼굴 전체의 톤이 어떻게 생기 있게 바뀌고 차분하게 가라앉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로열님들의 취향 조합 어떤 게 가장 좋았는지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꼭이요. 다시 만나요. 이유라트